관광정보 큐레이션 서비스 틱 7월 둘째 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109번째 인터뷰는 펫들의 아버지, 펫투어 창시자, 펫초고 트래블 이태규 대표입니다.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시대라고 해요. 그리고 또 매년 글로벌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9.5%씩 고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어느 때보다 이 반려동물 여행에 대해서 관심이 높고요. 문체부도 반려동물 친화 도시를 조성하는 등 발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제 인터뷰를 해보니 좀 쉽지 않은 여행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도 케어하기 힘든데 이 반려동물까지 같이 케어해야 하다 보니 뭐 가이드도 최소 2명 이상이 붙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모든 비용이 이제 2배 이상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어려움들 또 법제화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또 맞서서 또 사고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비행기를 탑승할 때 이제 규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게이지에 넣어서 이제 탑승을 그동안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좌석에 앉을 수 있도록 한 것도 이태규 대표의 주장 때문이었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제 KTX 12량 전세를 내서 해돋이를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세 비행기는 물론이고 크루즈 여행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상하이를 다녀왔더라고요. 중국은 저희 시장이 한 10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휴, 진짜 엄청나죠. 이태규 대표가 하려고 하는 거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바운드 여행입니다. 그리고 상하이에서 전세 비행기가 출발하여 서울로 와서 관광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논의하고 왔더라고요. 제가 쭉 지켜본 바로는 그냥 단순하게 이제 내가 반려동물을 좋아해서 이 일을 한다기보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친구는. 그리고 나름 철학이 확실한 친구입니다. 내가 이 반려동물 여행 서비스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최초이자 그리고 또한 스탠다드를 만들어가는 그 장본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끌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여행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또한 이제 반려동물 시설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반려동물 친화 도시를 준비 중인 지자체는 꼭 이 인터뷰 보시기 바랍니다. 7월 둘째 주는 이제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만큼 좀 더 트렌드를 살펴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봤습니다. 구글 트렌드를 보면 좀 더 시원한 휴가라는 검색어가 1년 만에 100%가 증가했다는 내용이 보입니다. 부킹닷컴은 올해가 좀 더 시원한 날씨를 찾아 여행하는 그 해가 될 것이라고 하네요. 뭐 지구 온난화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더우니까 이 여름이 그래서 좀 시원한 곳으로 찾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데가 캐나다 밴프 그리고 뉴질랜드 퀸스타운 그리고 노르웨이 등을 손꼽습니다. 하이킹, 카약 그리고 스노우쇼잉 그리고 야생동물 관찰이 주요 액티비티로 자리 잡고 있고요. 뭐 다이빙 같은 코어 액티비티 역시도 인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어떠한 부분을 좀 끄집어냈냐면 기획자들이나 마케터들은 다들 좀 인지하고 계시죠. 그 여행 상품에 있어서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이벤트 기획에 있어서도 이 제목, 카피, 슬로건 이런 부분들은 엄청나게 상품의 가치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여름을 개장했을 때 곧 이제 장마가 끝나면 폭염이 옵니다. 딱 한 2주 후가 되겠죠. 그때는 정말 엄청나게 더울 것이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여행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여행 상품은 좀 더 시원한 휴가라는 키워드로 제목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직 안 가보셨나요? 시원한 계곡의 첨벙, 아쿠아 트레킹의 전설, 아침가리골 뭐 이런 류의 제목을 뽑아내면 이 제목만 봐도 시원하지 않습니까? 상품 구매가 이어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트렌드를 검색하다가 제가 자, 여행 트렌드 좀 시원한 그 여름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떠한 상품군들이 덩달아 팔리는가 봤더니 예티 쿨러가 어, 검색이 되더라고요. 혹시 아시죠? 이거 캠핑 가시는 분들은 예티 완전 명품이거든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덩달아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여행만 팔 것이 아니라 이 연관된 검색으로 해서 같이 상품 판매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좀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원한 여름, 시원한 여행 상품, 그리고 또 예띠, 쿨러 이러한 부분들이 키워드로 잡히더라는 말씀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보고서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따끈따끈하죠. 1분기 국민여행조사 그 결과입니다. 이 중에 많은 수치들이 비슷해요. 그래서 일단 스킵하고 제가 좀 주목했던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여행 방문지로는 일본이 39.7%로 가장 높았고, 물론 중복으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 태국, 필리핀 순으로 여전히 인기도가 큰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3년 1분기 대비해서 일본과 베트남, 태국 자주 가는 여행지는 하락한 방면에 그러니까 전년 대비입니다. 중국, 홍콩, 호주, 싱가포르, 라오스는 방문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 라오스의 방문 비중이 2019년도보다 더 높게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의외다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한 이제 이 라오스라는 지역은 베트남만큼이나 베트남 다낭만큼이나 한국인이 좋아할 요건들을 갖추고 있어요. 액티비티면 액티비티, 자연이면 자연, 트레킹이면 트레킹, 또 그리고 또한 이제 강을 따라 흘러가는 이제 튜브를 타고 흘러가는 튜빙이라는 게 또 방비행의 인기 액티비티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국인이 좋아하는 스타일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낭만큼이나 한국인들이 인기가 있지 않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라오스는 정말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도표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이제 2019년 대비해서 2023년 음식 관광에 대한 이제 활동이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먹는 것들에 대한 인스타그램의 포스팅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잘 먹는 여행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패키지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음식이 꼭 포함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음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 그리고 퀄리티에 대한 부분들이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는 부분을 아시고 여행 상품에서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섬트렌드의 여행에 대한 키워드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행에 대한 언급량이 가장 많았던 채널은 역시나 인스타그램이고요. 상반기 이제 언급이 가장 많았던 일자는 4월 22일입니다. 그러니까 벚꽃 피고 그리고 이제 날씨 온화하고 이제 이때가 이제 초절정에 이제 포스팅이 되고 그리고 인스타를 많이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 좀 수치를 보여드리면 6월부터 수치가 팍 다운됩니다. 인스타그램과 블로그는 차이가 많이 나죠. 한 2배 이상 이제 인스타그램을 많이 보고요. 그다음 많이 보는 게 블로그입니다. 유튜브로 여행을 검색하는 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여행 검색은 인스타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전년 대비 한 마이너스 30% 정도 감소가 되었답니다. 이 부분은 심리적 위축 때문인데 경제적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행 관련 키워드로는 맛집이 여전히 1위고요. 사진과 카페가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여행 동영상 수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회수는 감소하고 있고요. 좋아요 역시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여행 유튜브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죠. 그리고 유튜브 내에서 벗어나서
모든 메이저 채널들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조회수나 좋아요는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게 특이사항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6월 달이 되니까 이제 콘텐츠량이 현저히 감소하죠. 당연히 콘텐츠가 줄다 보니까 또 여행 검색도 줄어듭니다. 여행 유튜브 소재로는 보시면 인기 있는 부분은 남녀 간의 만남, 또 남녀 간의 이야기들이 주로 많이, 사실 여행이라는 게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당연히 그러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여행이란 맛집에 가고 카페에 들러 인스타 사진을 찍는 거다.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여행 상품이나 그리고 이벤트에 잘 기획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비즈니스 모델 역시도 이러한 관점을 잘 이해하시고 만들어 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6월 장마가 시작될 때 유튜브 콘텐츠 조회수는 낮아진다는 거 알 수 있었죠. SNS 광고를 중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광고는 벚꽃 직전인 3월부터 피크는 4월 22일경입니다. 4월 달에 집중적으로 광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5월까지 유지하시다가 6월 중순부터는 이제 줄여 나가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제 국내 단체 여행은 한여름 한겨울이 지옥이라는 게 아직까지 공식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여행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있으나 수도권 중심으로는 갈 사람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가더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나? 해외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갈수록 수도권과 지역 여행 수요 편차가 커지고 있는 걸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 기반의 여행사는 힘들어집니다. 아마도 이제 지역 여행사들이 수가 줄어들면서 또 남아있는 여행사들이 또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자, 한 줄 요약해 보자면 7, 8월 국내 단체 여행은 쉬어갈 때입니다. 푹 쉬셔잉, 힘 빼지들 마시고. 연초에 이제 코스트가 관광 트렌드에 대한 변화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언급되었던 아마데우스의 인플루언스 투어에 대한 이야기였죠. 역시나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상품에 반영되어서 상품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 투어, 모두 투어 상품들을 보게 되면요. 스포티비 한성훈 해설위원과 함께, 배우 신현중과 함께, 철인 3종 스포츠 크리에이터 송하 등과 함께, 이렇듯 뭐 전문가, 인플루언스, 연예인과 함께하는 상품들이 인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품들을 누가 여행하냐면 보통 하나투어, 모두투어 고객들은 50대 이상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품들은 MZ세대들이 예약을 한다는 점이 신기합니다. MZ세대들은 뭐 브랜드를 굳이 가리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상품이 있으면 예약을 한다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볼 때 관광벤처도 충분히 메이저 여행사와 경쟁할 수 있는 분야가 인플루언서 투어이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TA 항공이 이제 일본 여행으로 산속의 백만송이와 함께 사가 올레길 투어를 여행단을 모집한다는 모습이 우측편에 나오는데요. 산속의 백만송이는 유튜버이고요. 팔로워가 28만 정도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친구를 소백산에서 한번 만난 적 있었거든요. 정말 자그마한 덩치에 자기만한 배당을 메고 이 친구 장비까지 들고 혼자서 촬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추운데 진짜 손도 꺼내기도 싫은데 카메라 들고 또 이제 밝게 웃으면서 촬영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요. 와, 정말 유튜버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그리고 정말 노력하는 친구구나 했는데 그때는 팔로워가 적었어요. 그런데 점점 인기를 끌더니만 많은 매체에 출연하면서 28만 회원까지 지금 됐고 티웨이 항공과 함께 또 올레길 투어까지 함께 하네요. 참 그때 모습이 선합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7월 둘째 주 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스트 이영근이었습니다.